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일요일 방송의 송하나 김지송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밤 주제백에서는 송하나 저 김지송과 칼리 전문가님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하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노란톡 메신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자주 쓰는 노란톡에 들어가셔서 오픈 채팅창 검색창에다가 팍스TV 한밤 주제백 검색을 하시고 입장을 하시거나 화면에 네모나게 보이는 저기 검정색 QR코드가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이 QR코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실시간 참여 링크가 뜨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다양한 공략주부터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는 칼리 전문가님, 오른쪽에는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우리가 추석 연휴가 길었죠. 긴 동안 우리 주식 시장도 쉬었는데요. 참 이번 시장 동안 이벤트들도 꽤 있었습니다. 자, 본부장님, 이번 추석 연휴는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푹 쉬셨나요? 네, 뭐 추석 연휴 때 우리가 추석 연휴에 축복을 받았어요. 네. 추석 연휴 동안에 난리가 났죠. 네. 금융시장이 난리가 났는데 헝다그룹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나라 잘 쉬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선물을 받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파 때문에 오늘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반등을 했는데 우리만 반등 못했어요. 근데 그렇군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해외 종합 보시면은 오늘 상해 안 좋고 항생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보합권 흐름대로 지금 가고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그렇거든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헝다그룹에서 어제 이제 위안화 채권 이자는 냈어요. 이표는 냈는데 잘 납입했는데 오늘 달러와 이표는 못 냈어요. 못 냈다고 합니다. 네. 예, 이거 뭐 하루 걸러 하루 이제 나올 얘기라서 뒤에 이제 좀 자세히 하겠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이슈가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영향을 많이 줄 건지 그 부분에서 뒤에 또 얘기 드릴 거고요. 추석 연휴 때 정말 바빴습니다. 오히려 너무 바빠서 네. 차라리 저는 회사를 빨리 나가고 싶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왜 이렇게 사람이 할 일이 많나요? 그게 이제 가족적인 일도 있고 뭐 이렇게 회사 일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취미 일도 있는데 네. 이게 하루 추석 연휴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푹 쉬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백신 맞고 그 뒤로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냥 만성 피로예요. 그냥 만성 피로라서 네. 계속 피로하고 있는데 피로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영상 자료를 많이 좀 남기려고 네. 우리 칼리 전문가님하고 저하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영상을 좀 만들자. 네. 근데 저는 이제 다 만들었는데 아직 편집이 안 돼서. 근데 칼리님은 또 역시 칼 같아요. 다 했어요, 이미 다. 그렇군요. 칼리님의 이런 점을 좀 본받아야 되는데 네. 연휴 동안에 만성 피로 시달려서 제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우리 노란톡방 여기 보이시죠? 여기 들어오시면은 영상 교육 자료. 자, 이번에 따끈따끈하게 또 우리 또 미래에셋 땡땡에서 미래에셋 투자증권에서 또 기가 막힌 자료 하나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 한 통 했어요. 감사하다고 잘 네. 쓰겠다고. 그래서 아마 그 자료 한번 올라갈 거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 좋은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여기 밑에 QR코드가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이 QR코드를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실시간 참여 링크가 뜹니다. 바로 한번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칼리 전문가님은 이번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네,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열심히 편집을 하면서 제가 직접 편집을 하면서 뭐 영상 하나당 뭐 짧으면 30분 아니면 길면 1시간 뭐 이렇게 좀 걸리면서 시간값이 조금 오래 걸리고 인코딩하는 시간도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직접 뭐 이렇게 편집을 조금- 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영상 다 만들어 놓고 네. 지금 딱 지금 링크까지 이제 완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뭐 일단 미증시가 너무 많이 눌렸죠. 일단 이번 헝다그룹 사태 때문에 네. 미증시 좀 많이 눌렸는데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몇 주 동안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나스닥이 계속 미증시가 계속 밀릴 것이다. 이번 맞아요. 사태가 아니더라도 저는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지금 눌림 자리가 꼭 필요할 것이다 얘기를 계속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금요일 날도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렇고 목요일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뭐 15,200포인트 정도 깨졌을 때는 원의 매도 방향을 보시는 게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나왔는데 기회를 좀 못 잡았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렇네요. 딱 쉴 때 그렇죠. 맞아요. 딱 쉬는 타이밍에 그렇게 좀 기회를 못 잡았던 게 굉장히 아쉬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추석 연휴지만 굉장히 좀 바쁘게 보내신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모두 도움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QR코드 찍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우리 증시 한번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추석 연휴는 주식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선물 같은 연휴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국의 헝다그룹의 디폴트 가능성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우리는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좀 쉬면서 이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글로벌 증시는 반등을 했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좀 시원하게 가주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이 헝다그룹 사태에 대해서 국내 증시의 영향과 또 앞으로의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헝다그룹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얘기 드리기 전에 요거 하나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아, 여기는 중국이다. 중국이다. 예, 네. 중국은 정상 국가는 아니다. 예, 정상적이진 않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네.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제가 좀 진지하게 한번 좀 자료를 만들어서 좀 해보고 싶어서 제가 했는데 자료를 다 못 만들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중국을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저는 팩트를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중국을 싫어하지 않아요. 저는 중국의 공산당이 싫은 거지 정권이 싫은 거 중국 사람들이 싫은 게 아닙니다. 중국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중국에서 보고 계시다면 응원해 주십시오. 자, 이제 보시면은 헝다그룹 디폴트 우려. 헝다가 에버그란데야 원래 영문명은요. 에버그란데고 에버그란데 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예전에 우리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축구할 때 네. 우리나라 클럽들끼리 축구를 할 때 광주 에버그란데가 있었어요. 그 팀이 막 엄청나게 막 중국 클럽 팀인데 해외에서 막 몇백억씩 주고 막 해외 유명 선수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해가지고 우리나라랑 막 붙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때 막 돈으로 막 난리를 쳤었어요. 역시 5년을 못 간다. 네. 에버그란데 그렇게 아니 축구 클럽을 하는데도 뭐 전 세계 유명한 선수들을 막 몇백억에 막 데리고 오고 몇천에 데리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부실운영하다가 결국 이 꼴을 못 면하네요. 자, 일단은 중국 2위 부동산 개발업체입니다. 1위는 왕커라고 있는데요. 참고로 왕커도 부채가 많습니다. 근데 왕커는 그래도 유동성은 좀 확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왕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 왕커를 티커에 찾아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지어 왕커는 어제 2% 올랐어요. 오늘 약간 약보합권이고 네. 일단 왕커 같은 경우는 일단 둘 다 근데 헝다랑 왕커가 모두 다 홍콩 증시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홍콩에 상장이 돼 있고요. 자, 헝다 얘기를 좀 드리자면 헝다는 유동자산이 약 1.95조 위안이에요. 위안이 1조 위안이 이게 182조 원입니다. 한마디로 1.95조 위안이니까 별로 안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182조가 1조 위안이 182조 원이에요.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리고 유동부채는 1.57조 위안. 그러면 자산이 더 많은 거 아닌가요?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 중에 유동자산이 60%가 넘는 1.28조 위안이 다 그냥 공사 중인 부동산이에요. 아직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완성이 안 됐어요. 이게 선분양의 폐해인데 이게 제가 이제 저는 약간 좀 적응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적응이 안 돼. 제가 원래 미국에서 잠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좀 적응 안 되는 게 뭐가 안 되냐면 우리나라 이상하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먼저 분양을 먼저 해요. 아파트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분양을 미국에서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네.
그럼 우리나라는 일단 짓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지을 거야. 이렇게 지을 거니까 니네가 보고 와 사. 미국에서 그랬다간 뺨 맞습니다, 진짜. 근데 이거 우리나라랑 중국은 이게 가능한 나라라. 진짜 이게 저는 왜 이게 가능한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건설사 중에 멋있는 건설사 하나가 딱 나와가지고 다 지어놓고 그냥 딱 이거 딱 시작하면 그쪽으로 다 몰릴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총대맨 건설사가 없네요. 일단 헝다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분양금을 다 모읍니다. 니들 돈으로 만들어줄게. 일단 돈 내봐. 그래서 일단 돈으로 내서 그걸 가지고 만들면서 은행 대출 받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채의 80%가 1년 내에 상환이 도래요. 앞으로 1년 내에. 1년 내로 부채가 상환이 도래하는데 이거 막아야 되는 거죠. 못 막으면 뭡니까? 채권 불이행 디폴트죠. 네. 디폴트면 일단 디폴트가 돈을 못 갚으니까 디폴트가 되면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도난다 뭐 그런 겁니다. 자, 중국의 부동산 규제하고 헝다그룹 유동성 문제로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자산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중국이 부동산 규제를 먼저 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올라요. 중국 베이징 같은 데는요 거의 한 100억? 네. 기본이에요, 집이. 일단 중국에 어디에 살든 간에 네. 상해와 베이징에 딱 가면은 격차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 지방 사람이 중국의 상해나 베이징에 딱 가면 중국 베이징에 사는 사람들 수준 자체가 돈 자체가 일단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거죠. 어떤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뭐 다리 밑에서 살고 집도 없어가지고 막 지하실 창고에 살고 홍수 나가지고 반지하 빵 살다가 막 죽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국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한 해에 뭐 쇼핑으로만 100억 원어치 사는 사람들이 뭐 중국에서는 약 몇만 명이래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나라 왜 롤렉된 가격이 비싸냐면요. 네. 리셀가가 비싸면 중국 애들이 너무 많이 사가지고 어. 물량이 부족해요. 물량이. 그러니까 중국에 신흥부호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만큼 근데 그거의 한 수백 배, 수천 배가 중국 평균 최저임금이 16만 원이랍니다. 16만 원이에요. 그것도 상해 기준으로. 상해가 제일 잘 살거든요. 네. 상해 기준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 정도로 이제 너무 심하죠.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든 부동산 규제를 해서 집값을 못 올리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오르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자산 매각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헝다그룹이 부동산을 규제하니까 자꾸 건설 속도가 늦어지다 보니까 돈 회수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은행 부실채권 규모 추이인데 NPL이 우리가 흔히 NPL 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요거 상식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NPL이 부실채권이에요. 부실채권인데 NPL 보통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서 NPL 몇 %, NPL 몇 %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 채권 이자율 얘기하는 거고요. NPL 규모가 이제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사실 NPL의 이 이제 비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중국 회사채 부도 추이인데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자꾸 부도가 나고 있어요. 부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은행권 대출은 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은행권이 쉽게 흔들리거나 그렇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중국 정부는 지금 현재 무슨 상황이냐? 아니 그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냥 보따리 싸들고 이미 도와줬죠. 우리나라 모든 은행들. 저는 우리나라의 은행에 계시는 그 경영진들은 전 국민한테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하지 않더라고요. 잘. 다 망할 때 우리나라 전 국민이 세금으로 다 도와줬는데 중국 정부는 그럼 도와주냐? 근데 안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원래 중국 정부가 원래 그 모택동 이후에 네. 그 이제 등소평이 딱 들어오면서 선불원 일단 누구든지 한 명 잘 사면 그 걔 잘 사는 애 밑으로 또 낙수효과로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빨리 잘 살 사람은 빨리 먼저 잘 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빈부격차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입니다. 공유부유가 아니라 공유부유라고 해도 상관없는데요. 일단 요걸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본인 3년임 하려고 지지율이 안 좋으니까 3년임을 하려면 연임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원래 2연임까지 가능한데 이거 이제 3년임 되면 중국 역사상 이제 또 정말 오랜만에 또 독재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해 드시는 거죠, 열심히. 근데 일단 전반적으로 부동산 규제로 이제 부동산 가격은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 직접적인 지원을 하긴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규제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다 또
헝다 지원하면은 이거 규제하는 산업에 지원하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원을 직접적으로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헝다를 거의 자산을 다 찢어서 다 매각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헝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사업이 거의 문어발이에요. 예, 거의 카카오랑 비슷합니다. 네. 심지어 카카오는 그래도 뭐 돈 되는 쪽 위주로 해서 뭐 부실적으로 하진 않는데 사업 확장 속도는 거의 뭐 별의별 거 다 해요. 카페도 해요. 헝다가.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이런 그룹이 무슨 카페도 하고 있고 뭐 전기차도 하고 있고 자율주행도 하고 있고 뭐 스마트폰 하다가 무슨 반도체 한다 그러다가 별의별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하고 좀 이게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겪으신 분들하고 안 겪으신 분들하고 차이예요. 겪었던 사람들은 이 정도가 아니면 택도 없어요. 이 정도는 뭐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는 어땠냐면 일단 미국의 국영은행들이 다 망해요. 네. 모기지행이 1년 전에 이미 2개가 다 망해요. 망한 상태에서 미국의 5위인 투자은행이 베어 스턴스가 한번 망합니다. 2월달에. 네. 그 다음에 이게 4월에 이게 9월에 리먼 브라더스가 망한 거예요. 4위인. 그러니까 그 전에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면서 미국의 은행들 상위권 전 은행이 다 망해요. 단 하나도 못 버티고 싹 다 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청년 진짜 망했어요? 아, 다 망했어요. 예. 다 망해가지고 다 투자은행에서 다 커머셜 뱅크로 전환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AIG 망할 때는 미국이 그냥 국영회사로 그냥 인수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다. 아직 글로벌 엄청난 금융위기가 오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농업은행, 공사은행 이런 데가 망해야 돼요. 이 정도가 망해야 되는데 아직 택도 없다. 은행 대출 규모는 0.35%밖에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 2008년에 리먼 사태 때는 CDO가 파생상품이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모기지 대출 부실보다 미국의 모기지 대출 부실보다 그 뒤에 배팅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규모가 훨씬 컸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몸체보다 꼬리가 훨씬 컸어요. 그러니까 꼬리 훨씬 커서 꼬리 때문에 다 망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연말에 6.1억 달러 채권 이자가 있습니다. 요거 이자 납입 여부가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연말까지 이어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은 그림자 금융이 심합니다. 그림자 금융이 뭐냐? 중국 같은 경우는 땅이 국유화돼 있거든요. 국유화돼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사실상 사는 게 아니거든요. 지방 정부에서 이거를 가지고 임대를 내주는 겁니다. 임대인데 장기 임대해 주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제 판다고 보는 건데, 근데 문제는 중국 지방 정부는 이거 가지고 한 땅 가지고 대출 한번 일으키고 걔네한테 팔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중국은 다 해놨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중국은 망하면 이걸로 망한다. 그리고 이걸로 망할 건데 언제 터질지가 문제인 거죠.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서 지금 중국이 어떻게든 연착륙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방정부 공격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 3년이 오고 내년 동계올림픽 앞두고 일단 최대한 방어할 것 같고 연착륙할 건데 여기서 이제 중국이 무너지느냐 마냐는 뭘로 보면 되냐면 미국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중국 금융시장을 공격하느냐 마느냐. 공격을 안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미국이 자신감이 생겨서 자기 나라 충분히 방어된다고 생각하면 중국 금융시장을 공격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중국 금융시장은 완전히 개방 안 돼 있어서 지금 공격하면 실효를 그렇게 많이 얻을 수는 없어서 미국이 지금 살짝 간을 보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중국이 금융시장 살짝 더 개방하고 그러면 미국 자본 들어가서 중국은 순식간에 박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거랑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단기간에 벌어질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철강 원자재 단기 악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진짜 내년이나 내년 후에 이게 계속 단초가 돼가지고 문제가 계속 된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냐? 달러 사면 됩니다. 달러가 초급등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달러를. 그럼 달러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달러를 그럼 매일 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그냥 해외 선물 해외 주식을 하시면 돼요. 일단 해외 선물 해외 주식 하려면 뭐부터 합니까? 환전부터예요. 달러로 환전부터 해놓고 하거든요. 기본적이죠. 네, 기본적으로 그냥 그러면 달러 투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해외 주식, 해외 선물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관련주들 영향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없을 거다. 근데 단 중국
철강 원자재 건설 쪽은 일단 피하자. 네. 일단 피하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동산 규제인데 이번에 한번 무너지면 개발회사 다 무너질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일단 연결돼 있는 우리나라 건설 기자재 이쪽은 좀 보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쪽을 좀 피하고 나머지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헝다그룹 사태에 대해서 국내 증시 전략 한번 세워봤는데요. 중국 쪽의 철강, 원자재 쪽은 좀 피하는 게 좋겠고 우리가 해외 선물과 해외 주식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헝다그룹 사태가 미증시와 글로벌 증시에도 전이될 우려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궁금한데요.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지금 방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큰 지금 부분은 지금 좀 가져가기 조금 힘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헝다가 진빚 350조 중에 일단 해외 투자자들부터 지금 빌린 돈이 약 23조 정도 되니까 약 1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미국의 이제 은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지금 대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많이 적다라는 부분 때문에 시장 자체가 지금 많이 안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증시 자체는 계속 반대 흐름세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100%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앞으로 하락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같이 인지를 해주시면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해외 선물 투자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먼저 항생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주로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항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점에서 딱 바라봤을 때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좋게 성공 투자하실 수 있는 방안으로 제가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 매매 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일단 좀 매수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대응 자리를 볼 때 계속 돌파 매수세를 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짧게 손절가 짧게 대응을 하면서 돌파 매수세를 본다라고 하면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유연하게 매수매도 다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 그리고 현재 시간에 맞춰서 변동성에 맞춰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에서 영향을 주더라도 손절가는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면 이 변동성에도 대응을 하기 쉽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참 우리가 뒤에도 이야기가 좀 남아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저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한밤 주제백에서 다양한 공약주와 또 해외 주식, 해외 선물, 국내 주식까지 모두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여기에 QR코드가 있는데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이 QR코드를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방송되는 시간 안에만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연휴 동안에도 해외 주식 시장과 해외 선물은 계속 열려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해외 증시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에게는 잠 못 드는 밤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화될 때 해외 선물과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좀 매매한 팁이 어떤 게 있을까? 칼리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네요. 네, 일단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이런 변동장세 일단 종목 선택을 좀 잘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 장세를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좀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적은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좀 적은 국내 선물이나 뭐 오일 그리고 골드 요 정도까지만 일단 좀 포함을 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국내 선물 자체의 이제 변동성이나 이런 힘 자체가 딸리기 때문에 이런 자리값들은 좀 돌파 매수보다는 현재 자리값에서 특정 마디선의 지지 저항의 힘을 믿고 좀 대응 자리를 보시는 게 좋고요.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강하게 원래 자체에 힘이 강한 나스닥이나 아니면 항생 같은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힘을 뻗기 때문에 여기서 특정 자리값을 돌파하면서 매수 자리값을 매수나 혹은 이제 매도 자리값을 봤었을 때 그때 이제 수익 구간을 계속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따가 영상에도 이제 좀 준비를 했지만 돌파 매수, 돌파 매도세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뭐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좀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같이 아직은 저는 조정 장세 이게 헝다그룹이 아니더라도 저는 계속적으로 매도를 계속 외쳤었죠. 일단 특정 자리값이 조정을 와야 됐었다. 미증시가 일단 한 번 정도 눌려줘야 되고 9월 자체가 전체적인 조정 장세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눌러줘야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좀 대응을 봤었을 때 이 성장이 좀 희귀해지는 시점이 왔었을 때 이제 성장주가 조금 빛을 발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방송에서도 언급드렸던 종목들 한번 지금 다시 체크를 해보시면 이번 낙폭 대비 그래도 굉장히 많이 방어를 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일단 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종목 정도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캐시우드 산하의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새로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최근 조정 장세에서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여러분들 월요일에서도 눌림 자리에서도 20만 주 이상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던 종목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그니파이 이제 헬스케어 인코퍼레이트인데요. 티커는 SGFY입니다. SG 네. FY요. Y요? 네.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요,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종목명이 나가고 있지만요, 해외 주식 종목명,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었어요 하시는 분들 QR코드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미국에서 의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일단 뭐 환자를 치료하고 추후에 이제 관리 서비스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해주면서 빅데이터를 이제 굉장히 많이 모아놓은 상황에서 고객들의 삶에서 이제 뭐 잘못된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고쳐주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 총 수익은 2억 1,28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18% 상승을 해준 모습이고 전년 동분기 대비 62.81% 상승을 해준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20만 주 이상 추가 매수를 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지켜봐 주시고 9월 이런 조정 장세 흐름 자체 아직도 계속 강한 매수세가 나올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없는 이 시점에서 한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인바이텍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MVTA입니다. MVTA 티커네. 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질병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키트를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텐데요. 원래 이러한 유전자 분석 같은 경우가 가격이 비싸서 그동안 못했어요. 그래서 네. 2,000에서 3,000달러 한번 검사를 맡았을 때, 근데 지금 현재 가격대가 200달러대로 내려오면서 하나로 약 20에서
뭐 25만 원대 뭐 보험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절반 혹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런 코로나 사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리고 이러한 mRNA 백신이 나와주면서 이제 조금 더 이쪽 시장, 유전자 시장,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장도 굉장히 볼 수 있는 기업이고 2분기 총 매출은 1억 1,630만 달러로 기업 역시 전분기 대비 12.24%, 전년 동분기 대비 151.80%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 말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시점과 더불어서 한번 지켜보면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도 듣고 있으면서 종목명이 뭐였지?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후루룩 지나가니까 기억을 못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더 기억을 못 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종목명 다시 알려드릴 거고요.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전부 다 알려드리니까요.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QR코드 이렇게 갖다 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번 주는 미증시가 하락하고 상품 선물들도 대응하기 어려웠는데요. 방금 전처럼 우리가 해외 선물 이야기도 좀 나눠봤지만 해외 선물을 직접적으로 하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칼리 전문가님이 VCR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네, 거의 다 왔죠? 한 번만 더. 자, 40세까지는 왔습니다. 자, 44자, 3자리 좋습니다. 네, 50주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히려 자, 체결 72.02. 일단 84자리 컷대응 자리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71.84 컷대응. 자, 짧게 컷대응 보면서 가져갈게요. 나오기 전까지 끌고 갔을 때 맥시멈으로 지금 10시까지만 자리값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짧게 대응 자리 보고요. 자, 예상하는 지금 자리값은 그쵸? 단기 급등 나와줬고 이전 자리값 돌파 자리값 보여줬기 때문에 밴드가 지금 확장되는 자리값에서 안 들어갈 이유가 없죠. 여기는 컷자리 보더라도 진입해야 되는 좋은 자리값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시황 자체는 매수뷰 관점을 좀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원유 재고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가져갔었을 때 아직까지는 좀 매수세를 좀 키워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컷자리 보더라도 지금 자리값은 진입 구간이고 그쵸, 이전 저점 깨져주지만 않고 시황값만 좀만 더 버텨준다라고 하면 좋은 자리값으로 본절 대응 자리값 이런 부분들 좀 안고 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파 자리값도 나와주고 있네요. 좋습니다. 2호까지 상승. 자, 계속적으로 일단 상승폭 계속 키워가는 모습이죠. 이번에는 청산 자리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20틱 38초. 자, 20틱 올청 보도록 하겠습니다. 72.22 자리 올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체결. 주문 접수 완료. 223.50. 자, 10호 컷대응. 자, 10포인트 컷대응입니다. 10포인트 컷대응. 자, 200불 좋고요. 자, 지금부터 일단 좀 매수 추세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죠. 자, 전고점 돌파하면서 추세 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자, 200불 돌파. 자, 본절 보면서 갈게요. 자, 익절가는 시장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 눌리면 본절 대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초. 좀만 더 버티자. 양봉 마감하면 베스트. 11초. 저 234자리에 일단 본절 자리 값이고요. 자, 한번 눌림 자리 이후에 그쵸? 올선 터치. 본절 보면서 일단 좀만 더 끌고 가볼게요. 슈팅 템포 한번 나와줘야 되겠죠? 15,264 올청대기. 자, 15,264 올청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청산대기예요. 자, 일단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자, 1분 40초 안에 주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1분 40초 안에 안 주면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격도가 지금 일단 굉장히 크게 발생한 부분이니까 단기 슈팅 힘으로 지금 갈 수 있어요. 500불 돌파 좋습니다. 260까지 좋습니다. 네. 자, 6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시한가 진입하겠습니다. 시한가 진입할게요. 취소 확인. 자, 시한가 진입 15,293 C로 진입. 주문 자, 접수 완료. 자, 15카트행 보면서 가져가겠습니다. 딱 90자리에서 잡으려고 했었는데 조금 밀려서 잡힌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자리값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1분 움직임 보고 그 다음에 이 추세에 맞춰서 매수 템포 나와주면 90자리에서 일단 지금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93에서 일단 시장가 체결됐습니다. 자, 300 고비자리. 자, 300 터치. 좋습니다. (11초) 고정 깨면서 자, 매수 좋습니다. 200불 돌파 306. 네, 그쵸. 템포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본절대는 보면서 가져갈게요. 자, 본절대. 자, 본절대 천천히. 자, 일단 저는 309 맥시멈이라고 봤는데 어우 좋습니다. 단기 슈팅 너무 좋아요. 500불 돌파 좋습니다. 자, 시한가 청산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불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고 오셨나요? 매매 복귀 한번 해봐야겠죠. 오늘은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왔는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제가 이제 쉬었다 보니까 이제 목요일 하루만 가지고 직접적으로 리딩했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영상을 딱 보여드렸는데 사실상 목요일 하루 기준이에요. 네. 그 안에 이제 짧게 손절받던 종목들은 있겠지만 큰 손절이 없었기 때문에 목요일 기준으로도 제가 매매 기록표나 이런 부분들 노란 톡방에 제가 직접적으로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 있는데 일단 뭐 기준으로 한 150에서 160만 원 정도 볼 수 하루 있었던 만에. 네. 하루였고 그 목요일 기준으로만 딱 영상 편집을 해서 잘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뭐 항생 50틱 돌파 매수 매도 잘 잡아서 수익 났던 부분이고요. 5일 같은 경우도 현재 추세나 패턴에 대한 대응으로 제가 일단 진입하기 전에 어떻게 이 자리값이 들어가야 되고 왜 매수고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요. 네. 그래서 참여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목표가는 여기지만 단기 급등을 하면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 자르겠다 이런 설명까지도 직접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이제 타이밍이나 제가 타점 매수세 매도세 보면서 판단을 하면서 들어갔던 자리값인데 자리값마다 그리고 시간대가 굉장히 제가 지난번에도 팁 중에 하나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대 정각이 바뀌는 시간 그리고 뭐 미장이 열리는 시간, 특정 거래량이 터져주는 시간대에 맞춰서 그 흐름에 맞춰서 이제 좀 따라간다라고 하면 지수 선물에 대한 대응, 방향성 같은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오셔서 많은 질문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리딩바에 함께 참여를 해보신 시청자분들이 조금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교육을 받고 오겠습니다. 이러셔서 교육 강의도 만드셨다라고 들었거든요. 현재 좀 준비되어 있는 교육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 해외 선물이 무엇인지서부터 네. 기초서부터 왜 해외 선물에 대한 내용들 기초 그리고 각각의 종목이나 상품별로에 대한 상세한 설명까지도 다 담고 있고요. 그다음 뭐 해외 주식에 대한 기초 설명도 있는 부분도 있고 ETF랑 ET에 대한 기초 교육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뭐 마디 매매, 추세 매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뭐 네. 수렴 형태 패턴 대응 그리고 뭐 하모닉 패턴에 대한 내용은 저희
노란톡방 오셔서 저와 같이 직접 하시면 제가 좀 천천히 알려드릴 거고요. 그 외적인 것들,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든지 활용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하시면서 많은 질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우리 해외 선물에 대해서, 해외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우리가 기초 교육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교육도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바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QR코드로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로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요. 바로 실시간 링크가 뜹니다. 다른 방 가지 마시고요. 여기 안에만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좀 함께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참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많은데 다음 주를 위해서도 준비를 한번 해봐야겠죠. 상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일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5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을 제가 또 기가 막히게 또 맞췄어요. 네. 네, 저는 사실 5일을 이제 5일 가격이 사실 헝다그룹 이슈 때문에 좀 안 좋을 거로 보고 있었는데 일단 그래도 금방 좀 반전시킨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70달러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다. 네. 단 하락하고 반등한다. 오, 기가 막히게 70달러 하락했어요. 딱 맞았네요. 하락하고 반등했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잘 맞출 수 있나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작두를 탔다 오일은. 네. 네. 오일은 참 작두 탔는데 반등하라고 정말 기도 엄청 했습니다. 사실 그 화요일 날부터 추석 연휴 때 엄청 기도했거든요. 네. 반등 좀 나와라. 그럼 딱 맞는데 진짜 반등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 기본적으로 이제 다시 75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지금 물론 해외 IB들 얘기들은 한 100달러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전 100달러까지나 그런 설레발 나오면 뭔가 조심해야 돼요. 네. 100달러 얘기 설레발 나오면 조심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설레발이다. 100달러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도 상승하긴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네. 얘기를 좀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제가 천연가스를 3주 전에 얘기하고 쭉 올라왔어요. 근데 좀 밀렸더라고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천연가스 밀렸어요. 어떻게 해요? ETN 들어갔는데 어떡합니까? 좀 기다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천연가스 또 아니 어떤 데 가니까 천연가스 이제 끝자리 왔다고 막 매도하라고 하던데 뭐 이런 분들 계세요. 막. 제가 매도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드렸는데 역시나 어제 장대 양봉 돌파 또 뚫었어요. 뚫고 더 갔습니다. 그래서 더 가고 있는데 천연가스 더 갑니다. 이거 쉽게 안 끝나요. 절대로. 왜 안 끝나는지는 요 다음 장 얘기 좀 드리자면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증가했어요. 우리나라만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도 곧 감소할 겁니다. 왜냐?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가장 세게 했던 영국, 미국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어요. 이제. 이유는 뭐냐면 걸릴 사람 이제 어느 정도 걸렸어요. 그 다음 백신 맞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백신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백신 돌파 감염률이 0.24%에서 0.80% 정도밖에 안 돼요. 100명 접종하면은 1명 돌파할까 말까요. 그러니까 돌파 감염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부분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현재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현재 백신 접종률이 1차 접종률 70%예요. 전 세계 1위입니다. 네. 5천만 인구로 5천만 명 이상으로 따지면 1위, 4천만 명 이상으로도 1위예요. 물론 싱가포르 이런 데 80% 되죠. 우리나라도 저 인구 한 5, 600만 가둬놓고 저 백신 맞추면 우리나라는 한 달 내로 100% 돼요. 우리나라 성격 얼마나 급한데요. 네. 아니 싱가포르, 이스라엘 비교하지 말라니까요. 자꾸 싱가포르, 이스라엘은 인구가 요만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 크진 않지만 인구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5천만 명 이상 정도의 국가 단위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저 우리나라 보면서 역시 제가 연휴 동안에 K-드라마 오징어 게임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백신 접종을 보면서도 참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자,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서 원유 생산 차질 여파 지속되고 있고요. 아직 천연가스 시설이 70%가 폐쇄돼 있어요. 아직도 못 열었어요. 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천연가스를 아직. 올해 하반기 천연가스 수요 어마어마할 건데 그럼요. 생산을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재고 계속 줄고 있어요. 자, 중국은 전력난이 지속되고 있고요. 전력난이 왜 지속되냐? 연료탄 재고 부족합니다. 연료탄 재고 부족해서 중국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미국 천연가스를 사고 싶은데 자존심 이상 못 사고 있어요. 미국한테 야, 너네 천연가스 좀 팔래? 미국이 내가 너네까지 팔아야 되나?
네, 태평양 돌면서 그냥 그 바다 카타르한테 받든지. 근데 카타르 물량은 부족해가지고 지금 중국이. 자, 그다음 하계 냉방 수요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중국은 전력난 때문에 공장이 안 돌아가고 있다. 원유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연료탄이 부족하니까 원유 떼고 있어요. 그리고 철강 등은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힌트로 좀 보시고 추가적인 이 내용 설명은 노란통 메신저에서 추가적으로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일과 천연가스에 대한 전략 한번 세워봤고요. 그럼 칼리 전문가님은 오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뭐 수렴 형태의 이탈 이후에 계속적인 매수세 뭐 이런 얘기도 한번 드렸었죠. 네, 지금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 일단은 제가 기존의 낙폭, 이전의 낙폭 자체를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사용을 해서 가져왔던 부분인데 여기서 제가 일단은 의미 있는 눌림 없이 반등 이후에 눌림 없이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제가 이러한 차트 흐름 자체를 거의 V자 반등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역회줄이나 이런 패턴으로 대응 자리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V자 반등으로 힘 자체를 계속 키워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지금 제가 우측 하단에 파란색 선으로 추세선 자리, 기준 추세선 자체를 지금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자리값 깨지지 않고 그리고 이 자리값 자체가 지금 현재 주황색 선 중심선이랑 지금 딱 겹쳐져 있죠. 그래서 21선 중심선 깨지기 전까지는 오일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매수세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일단은 단기적인 포인트나 정확하게 잡는다라고 하면 저는 다음 주 강하게 매수세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77.64까지 64포인트까지 상승 여력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3달러 부근에서 77달러 부근까지 상승 여력 남아 있다. 계속 이렇게 지금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73에서 77까지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 한번 보시면 아시죠? 골드도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1725달러 추가 하락 행보 가능성이 있다. 예, 추가 하락은 했어요. 근데 1720은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적중했다고 보고 있는데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게 달러와 연동이기 때문에 달러 추가적으로 좀 반응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오늘 헝다가 지금 못 갚아가지고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추가 하락, 즉 달러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골드도 좀 그래서 추가 하락은 폭은 크지 않다. 왜냐하면 골드도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1725달러 지지에서 행보할 거다. 그대로 의견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1725에서 행보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칼리 전문가님은 골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저도 이 골드에 대해서는 조금 완전히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네. 지난번에 제가 계속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크게 그렇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일단 지금 매도세로 지금 많이 접어들어진 모습입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하락 채널링을 좀 그려가면서 현재 구간대가 일단은 패턴 대응으로 봤을 때 채널 라인대 형성하면서 매도세를 좀 키워가는 모습인데 자, 일단은 저점 대비 일단은 다시 한번 상승폭을 좀 키워갈 수 있는 자리값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일단은 1775 고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응 자리 매수세를 좀 키워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자리값에서 만약에 이제 장대 양봉 출현하면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간다라고 하면 이후 상승 흐름 계속 18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 지금 채널 라인 때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면 저도 1700 초반대까지는 추가 매도세 남아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변동성이 있는 나스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 있는 나스닥. 나스닥 실패했어요. 네. 15,600 재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칼리님이 시원하게 맞추고 제가 시원하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다음은 이제 그래도 15,600포인트까지는 그래도 반등이 가능하지 않나. 네. 그리고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추세로 따라가는 전략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장은 미국 장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좀 이게 좀 일단락 되면서 좀 15,600까지 다시 집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칼리 전문가님의 나스닥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일단 좀 시원하게 잘 맞췄죠. 근데 몇 주 동안 좀 얘기를 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네. 일단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낙폭에 따라서 저는 일단은 15,600이 아니고 저는 한 15,500선까지 일단 상승 여력 아직 추가적으로 남아 있고요. 별표로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15,500
500대까지 상승 이후에 낙폭을 다시 키워갈 것이다. 어디까지 15,000 초반대까지 이후 낙폭을 좀 키워가는 그림으로 다음 주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리랑 유로 FX가 남아 있지만요. 오늘은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남은 내용들 노란톡에 올려주실 건가요? 네, 올릴 텐데 칼리 전문가님이 좀 화내겠네요 또. 왜요? 구리 항상 잘 맞추고 계시는데. 아, 그렇죠. 구리를 오늘 못해가지고. 아, 네, 저도 참고로 유로화에서 할 얘기가 많은데. 네. 유로화 얘기는 노란톡 메신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은 QR코드를 통해서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한밤 주제백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